안녕하세요. 포텐셜TV 황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네, 공간이 오늘 좀 바뀌었는데 무슨 공간이죠 여기? 여기는 이제 저희 자몽 미디어 센터가 자랑하는 호리존 스튜디오. 특별히 이제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네. 새로운 곳에서 뭐 새롭게 시작을 하는 만큼 으쌰으쌰하면서 좀 더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겠죠. 네. 좀 어때요? 들기 전에 저요? 공간 분위기. 낯설어요, 무서워요. 왜 예쁜 척해요? 나가세요. 나가! 알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저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집값이 좀 요즘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뭔가 좀 회복세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좀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뭐 일단 팩트 체크를 네. 좀 해보자면 일단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2%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얼마 만에 오르? 네, 전주 대비 전주 대비. 0.02% 정도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여기서 0.07% 오른 네, 거의 이제 이게 1년 6개월 만에 상승을 네. 했다. 뭐 0.02%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거죠. 상승세는 아니죠, 이건? 아니, 상승세는 맞죠. 상승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지표에서는 나오니까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질 현장의 시세와 실거래가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상승세로 전환됐냐 이런 것들을 추세가 지켜보긴 해야겠죠. 근데 사실 뭐 노도강 같은 경우에 집값이 지금 뭐 1억 이상 상승하는 아파트도 있고 사실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역전세, 그렇죠. 이 광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또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프로도 역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상승세로 지켜볼 때는 올라가는 거는 맞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집값을 작년 말부터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 집값이 하락세 바닥을 찍었고 실제로 실거래가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울의 강남권, 용산권 그리고 이제 중심 상권, 중심 지역 중심으로는 아파트 위주로는 회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국 광역시라든가 지방 중심 도시의 집값이 올랐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권을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올랐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보합 혹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중요한 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중심으로는 실거래 부분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계속 청사진은 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 특히 이제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청사진 보면 의리의리합니다. 얼마 전 이름도 논란 있었죠. 무슨 파리의 뭐 무슨 지구, 뭐 말의 지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현장에서도 반영된 거기 때문에 실거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또 김프로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경기 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느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느낍니다. 지금. 근데 이제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회사 사람들, 뭐 전 직장 동료 뭐 다 얘기 들어보면은 와 진짜 뭐 지옥행 급행열차처럼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곳 단 한 군데도 없고 다들 지금 연명하거나 버티거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버텼어요. 근데 하반기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 가계소득부터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급여에서 그런 것들도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밀리잖아요. 그럼 바로 세 번째에서는 뭐 없어요. 그냥 바로 이제 통지서 날라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고려하면은 좀 암담하죠. 또 저는 그리고 사실 이 서울과 또 지방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뭐 미분양 주택 가운데 84%가 다 지방에 있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에 다뤘듯이 이 건설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 분양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지금 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 또 아예 안 사버리고 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상승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수치적으로 조금 미약합니다. 막 그냥 작년, 재작년에 막 오를 때 우리 비교해보면 0.2, 그러니까 0.3, 일주일에 막 뭐 1%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그 폭이 컸어요. 근데 네. 지금은 작년 그때 오를 때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인 거잖아요. 뭐 0.02, 0.03. 근데 그게 올랐기 때문에 회복세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심리가 좀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또 그 남아있는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역전세나 관련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폭탄이 될지 아니면 정부에서 잘 해결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우려가 회복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부가 이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좀 추가적으로 내놓긴 했어요. 일단은 거의 1년간 한시적으로 이 보증금, 바나나 보증금이 부족한 그런 이제 집주인에게 그 차액에 한해서 이 총부채 원리 상환금이라고 하죠. 이 DSR 규제를 또 완화를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DSR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이 고려자산이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DTI로 바꾸면은 이자에 한해서만 이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선호지역 중심으로 오르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 선호지역이 아닌 곳들은 하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선호지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뭐 강남, 마포, 양천, 강동, 뭐 용산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오르는 거는 맞지만 그 외에 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동두천, 의정부, 뭐 양주, 뭐 일산의 서구라든가 이런 곳들은 글쎄요 그렇게 오르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단기적, 중단기적으로는 좀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프로 생각은 좀 어때요? 일단은 중단기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할게요. 중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집값은 어느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역전세난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가 큽니다. 저희 지금 어머니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메꿔줘야 되는데 집을 내어줘야 되는데 이 집이 지금 안 나가요. 전세가 안 빠집니다. 왜? 비싸서. 그 가격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 내놨죠. 근데 그러면 또 목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또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힘에 부치니까 매일 전화 옵니다. 어떡하냐?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걱정이고. 그러면 앞으로 좀 저희가 어쨌든 지금 팩트분도 짚어보고 각자의 의견 같은 것도 들어봤는데 앞으로 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예전에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과 뭐 경기 침체랑 집값 하락 등이 맞물려 있었던 뭐 2007년도, 8년도 그쯤 하고 이제 2015년, 6년, 7년에 위분양 사태 막 크게 났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올 거냐? 분명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2년 뒤에는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쯤에는 24년 뭐 중후반이나 25년 초중반부터는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집값이라는 거는 오릅니다.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는. 왜냐하면 실수요가 투자가 맞물려 있는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 고려하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공급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 3년 뒤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오른 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일단은 대출을 줄이고 월세를 가든 뭐 어쨌든 전세를 가든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결단이 지금 필요한 엄청 시기네요. 빨리 움직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다 내다 팔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씩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장비 하나씩. 괜찮아요. 이건 내 거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집값의 좀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유 기자 뭐 끝으로 할 말이 있어요? 끝으로 할 말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사실 금리를 4회 연속으로 3.5로 동결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0.25% 26일을 올렸단 말이에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제 차이가 2%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진짜 역대 최고예요. 금리 차가.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여러분 올바르고 또 빠른 신속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처가 가장 중요한 시점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포텐셜 TV 오늘 집값과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